사돈네 물건은 부정이 탄다. 당장 아궁이에 쳐넣어 태워버려. 걱정 마십시오. 제 가루도 안 남게 싹 태워버리리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릴 새도 없이 아궁이 앞에 떡하니 앉더니 그 넓은 등판으로 불길을 가린 채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며느리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어머니가 보내신 것인데, 그런데 재더미가 되었어야 할 그 보따리들이 열해 뒤 낡은 반다지 속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며느리가 보았던 그날의 불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충청도 공주고을 한씨 종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사람의 정은 깊은 곳에 고인다 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호랑이보다 무섭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10년을 숨죽여 지켜낸 어떤 보따리에 관한 사연이옵니다. 충청도 공주고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 금강이 굽이치는 벼랑 아래에 제법 높은 담장을 두른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른바 운현 한씨 종택이라 불리는 이 집의 주인은 전 참봉 한치록이란 노인이었는데, 벼슬은 말직에 그쳤으되 조상 덕에 물려받은 전답이 수백 마직이라. 고을에서 한 참봉이라 하면 아이들도 고개를 조아릴 만큼 위세가 당당한 양반이었습니다. 한치록에게는 외아들 한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희고 글씨를 곧잘 썼으나 타고난 체질이 약하여 가을바람만 불어도 기침에 시달리는 병약한 선비였지요. 한치록이 아들의 혼처를 구하려 할 때마다 마을 점술가 복노인을 불러 궁합을 복원하였는데, 이 복노인이라는 자가 하루는 입을 쩍 벌리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며느리를 들이시되 친정 물건이 이 집 문턱을 넘는 날엔 도련님의 수명이 석 달을 못 넘길 것이옵니다. 친정과의 연은 본래 날로 끊어야 대가 이어지리다. 한치록은 이 말을 어떤 경전의 가르침보다 깊이 새기고, 이후 며느리감을 고를 때 친정이 멀고 힘없는 집의 딸을 골랐으니 그 불운한 여인이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의 본가는 금강 상류 벽촌에 있는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떴고 홀어머니 김씨가 남의 집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한치록은 순덕의 집에 쌀 10가마를 보내고 혼서지를 받아왔는데, 그것은 혼인이라기보다 사실상 빈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순덕의 어머니 김씨는 딸의 가마가 떠나는 날 비싼 소나무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나 떨리는 손으로 딸의 저고리 안자락에 무언가를 꿰매 넣었으니, 그것은 김씨가 밤새 바느질하여 만든 쪽매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쪽빛 천 위에 서툰 솜씨로 매화한 가지를 수놓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한씨 종택에 도착한 순덕을 맞이한 것은 축하의 풍악이 아니라 한치록의 첫마디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한씨 집안 사람이다. 친정은 잊어라. 친정 쪽에서 뭐시든 들어오는 날엔 내 손으로 불 속에 던져야 할 것이야. 대청마루 윗자리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내뱉은 그 말은 순덕의 새 삶이 어떠할지를 가감없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인 시어머니 강씨는 체구가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여장부였습니다. 남편 한치록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통의 강씨는 언제나 남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했고, 그 억눌린 체면이 고스란히 며느리를 향한 꾸짖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당에 물 뿌리는 소리가
왜 그리 거슬리느냐? 친정에선 빗자루 잡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밥알이 설었다. 내 시집 올 적엔 이런 밥은 개도 안 먹었느니라. 강 씨의 날카로운 질타가 아침 저녁으로 부엌을 울렸고 순덕은 얼어붙은 손으로 물동이를 이면서도 고개 한 번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유는 어떠했느냐 하면 아버지 한치록 앞에만 서면 등골이 서늘해져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사내였으니 순덕에게 남편이란 의지할 언덕이 아니라 바람 앞에 갈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친정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한치록은 마을 입구 주막에까지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한씨 종택 며느리에게 친정 물건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내 직접 관하에 고하여 곤장을 안기겠노라. 이 서슬의 금강벽촌의 소식은 한 줄도 한마디도 담장 안으로 스며들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시집 온 날부터 마치 세상에서 어머니가 사라진 것처럼 살아야 했지요. 시집 온 지 3해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관아 앞 장터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등짐 장수 하나가 한씨 종택 대문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저 아내 순덕이라는 분이 계시오. 금강상류 벽촌 김씨 댁에서 전하라는 보따리가 있소. 마침 마당에서 콩을 널던 순덕의 귀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장군 편에 무언가를 보낸 것이 분명하였지요. 순덕이 대문 쪽으로 한 발짝을 떼기도 전에 사랑방에서 한치록이 벼락같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이 어디라고 감히 사돈네 물건을 들이밀어 부정이 탄다, 부정이 타, 당장 꺼지지 못할까. 한치록이 마당 한켠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고 휘두르자 등짐장수는 기겁하여 품속에서 헝겊에 싼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바닥에 놓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버님, 친정어머니 소식이 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순덕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으나 한치록의 눈에서는 불꽃이 이는 듯하였습니다. 닥쳐라. 이것이 이 집 문턱을 넘은 것만으로도 도윤이 앞길이 막히게 생겼다. 당장 아궁이에 쳐넣어 태워버려. 사랑방 문이 삐끗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도윤의 얼굴이 내다보였습니다. 순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마디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도윤은 아버지의 성난 얼굴과 아내의 젖은 눈을 번갈아 보더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슬며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떨리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요. 아버지가 저리 노하셨는데 내가 나섰다간 뼈도 못 추린다. 순덕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진 순간 부엌 쪽에서 강씨가 우렁찬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 소란이 무엇이람? 영감, 내 당장 처리하겠사오니 소란을 거두십시오. 강씨는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며느리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미련한 것사, 시아버님 심기를 건드려 집안을 뒤집어 놓을 셈이냐? 내 이것을 제가루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릴 것이니 닥치고 물러나 있거라. 순덕이 치맛자락을 잡으며 매달렸으나 강씨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부엌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강씨의 장대한 체구가 아궁이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순덕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넓은 등판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불빛만 보였지요. 활을 타거라. 우리 집안 탈없게 싹 태워버리거라. 강씨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그녀의 손이
아궁이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센 불길이 치솟았고 무언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것인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며느리 뒤로 부엌 문턱에 서서 지켜보던 한치록이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지. 뒤처리 깔끔히 하시오. 한치록이 뒷짐을 지고 사라진 뒤 부엌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순덕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아궁이 앞에 떡하니 앉아 부지깽이로 불을 휘저었고 그 잔인한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리도 모질 수 있단 말인가. 짐승도 제 새끼를 알아보거늘 어찌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고 저토록 매정한 것인가.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씨 종택 안방에서 강씨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고 손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강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치마폭 깊숙한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속적삼 안주머니 가장 은밀한 그곳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아까 불태운 줄 알았던 바로 그 보따리였습니다. 헝겊이 약간 그을렸을 뿐 안에 든 것은 멀쩡하였습니다. 낮에 아궁이 앞에서 강씨가 보여준 행동은 실로 눈부신 눈속임이었던 것입니다. 장대한 체구로 아궁이를 가로막고 보따리를 던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궁이 옆에 쌓여있던 마른 집단 한 줌을 불 속에 밀어 넣었던 것이지요. 지피 타오르는 불길은 보따리가 타는 것과 구분할 수 없었고 뒤에 선 순덕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호롱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글 모르는 사돈이 보낸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삼배 천 위에 먹물로 서툴게 그린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그린 것은 소나무 한 그루였고 그 아래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 하나가 그려져 있었지요.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소나무처럼 굳게 잘 살고 있느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친정 어미의 절절한 마음이 천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투박한 손가락이 그림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삼배 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마시오. 내 이것을 주고 무덤에 갈 때까지 지키리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 며느리에게 돌려주리다. 강 씨는 보따리를 다시 곱게 싸서 품에 넣고 안방으로 돌아와 낡은 반다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반다지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무명 이불 사이에는 이미 서너 개의 작은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집 온 뒤 새해 동안 한치록이 태우라 호통칠 때마다 강 씨가 아궁이로 가져갔던 것들이 고스란히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강 씨는 오늘 받은 보따리를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다지 문을 닫고 노스에 자물쇠를 채웠지요. 찰칵하는 그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불길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다짐처럼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오래오래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순덕의 밤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저 길기만 하였습니다. 열해의 세월, 반다지 속의 봄. 강산이 변한다는 열해의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한씨 종택 기와지붕 위에는 무심한 세월의
이끼가 푸르게 내려앉았고 순덕의 곱던 얼굴에는 어느새 잔주름과 깊은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열해 동안 강 씨의 낡은 반다지 속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보따리가 수십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그린 삼배가, 여름이면 수박을 그린 천 조각이, 가을이면 붉은 감을 그린 종이가, 겨울이면 솜을 넣어 꿰맨 서툰 버선 한 짝이, 글 모르는 친정어머니 김씨가 딸을 그리워하며 보내온 것들은 하나같이 투박하고 볼품 없었으나 한 땀 한 땀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지요. 한 칠옥이 태워라 하고 호통칠 때마다 강씨는 어김없이 아궁이 앞으로 가져가 눈속임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워낙 장대한 채구라 아궁이를 완전히 가릴 수 있었고 집단이나 마른 나무잎을 대신 던져 넣으면 불길이 활활 치솟아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의 눈을 피해 밤마다 호롱불 아래 그 보따리들을 꺼내보며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에는 콩잎을 말려 보내셨구려. 우리 며느리가 어릴 적 콩잎쌈을 좋아했나 보구먼. 그녀는 보따리를 어루만지며 며느리 대신 친정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며느리 대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의식은 강 씨가 그 지독한 집안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며느리 순덕을 향한 속죄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순덕에게도 삶의 이유가 될 귀한 생명이 찾아왔으니 아들 한세준이었습니다. 세준은 병약한 아비 도윤과 달리 순덕을 닮아 눈이 맑고 총기가 넘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한칠옥의 광적인 집착은 손자에게 옮겨가 순덕을 더욱 죄었지요. 천한 어미의 기운이 닿으면 귀한 손자가 상한다. 세준이 근처에 얼씬도 말라. 한칠옥은 순덕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마저 막아서며 세준을 자신의 사랑방에 끼고 키우려 들었습니다. 제배 아파 낳은 자식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그 생이별에 순덕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순덕은 얇은 홑겹 저고리만 걸친 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피가 맺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감각조차 없었지요. 빨래 방망이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개울가로 나가서 하거라. 한칠옥의 한마디에 순덕이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부엌에서 강씨가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강씨는 순덕의 손에서 방망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꼴 보기 싫다. 밖으로 나가든 얼음물에 빠지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그러면서 낡고 두툼한 솜두루마기 하나를 순덕의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건 걸레로 쓰려고 버리는 옷이다. 입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니 치워버려라.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으나 얼떨결에 받아든 솜두루마기에서 기이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옷이 아니라 강씨가 아궁이 불 곁에 두어 몰래 데워 놓은 자신의 겨울옷이었던 것입니다. 개울가로 쫓겨난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걸치며 탄식하였습니다. 독하신 분 차라리 얼어 죽으라 하시지 옷은 왜 던져주시는 것입니까? 순덕은 시어머니의 속뜻을 알 리 없었기에 원망을 삼켰지만 그 옷의 온기 덕분에 뼈를 파고드는 추위를 겨울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세준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그 살벌한 집안에서도 어미를 향한 효심을 키워 할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달려와 순덕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커서 과거에 급제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보드라운 손으로 순덕의 거친 손등을 호호 불어주는 세준의 입김이 순덕이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준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돌아온 날, 한치록이 기분이 좋아 잔치를 벌이겠다며 순덕에게 음식을 장만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순덕이 며칠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떡을 찌는 동안 잔치 당일 세준이 쪼르르 달려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송편 하나를 꺼내 순덕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안 볼 때 몰래 챙겼어요. 그 광경을 마루 끝에서 본 한치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놈, 감히 천한 어미와 내통을 해? 한치록은 달려와 세준의 손목을 낚아채고 순덕을 향해 고함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인연을 광에 가두어라. 즐거워야 할 잔칫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순덕은 캄캄한 광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돌아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광 안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순덕의 귀에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며 달빛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시어머니 강씨였습니다. 강씨의 손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와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어라. 죽지 않으려면.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으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허겁지겁 주먹밥을 물며 올려다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10해 전보다 훨씬 늙고 병색이 짙어 보였지요. 강씨가 가슴 품속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하였습니다. 얘야, 내 친정에서. 바로 그 찰나 사랑방 쪽에서 한치록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임자, 거기서 뭐 하는 게야? 강씨는 화들짝 놀라 품속에 넣었던 손을 급히 빼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걸 챙겨주게. 썩 먹고 치워라. 강씨가 도망치듯 광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순덕은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속에서 언뜻 비친 누런 종이 귀퉁이를. 그리고 직감하였습니다. 또 친정에서 온 것인가? 어머니가 그것을 왜 품에? 그날 밤 차가운 광바닥에서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10해 전 아궁이 앞에서의 그 행동과 겹쳐지며 묘한 의구심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달은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 섞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에 터졌습니다. 광에서 풀려난 순덕이 몸조리할 겨를도 없이 다시 부엌살이로 내몰리는 사이 집안의 진짜 불행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여장부 같았던 시어머니 강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기세에 눌려 속병을 키우면서도 밤마다 아궁이 앞에서 며느리의 보따리를 지키느라 찬바람을 맞아온 것이 화근이 되어 골병이 든 탓이었습니다. 안방에 누운 당시의 숨소리는 낡은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처럼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준비하시오라는 말만 남겼고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순덕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였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 하였던가요. 겉으로는 모질게 굴었어도 은근히 자신을 챙겨주던 시어머니였기에 순덕은 밤잠을 설쳐가며 물수건을 갈고 미음을 끓여 올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지요. 저한테 빨래도 제대로 못한다고 또 야단치셔야지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강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기력이 없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방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순덕은 그 눈빛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가슴만 칠 뿐이었지요. 이 슬픈 상황을 최악의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은 역시 한치록이었습니다. 한치록은 아내의 병환마저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수 없는 것이 들어온 뒤로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구나. 안방에 음기가 가득 차서 병이 안 낫는 게야. 묵은 살림살이를 다 치워야 애군이 물러간다. 한치록은 하인들을 시켜 안방의 옷가지와 가구를 마당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우르르 마당에 나뒹굴 때 강 씨가 그토록 아끼던 낡은 반다지도 흙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소리에 혼절해 있던 강 씨가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안 된다. 내 반다지. 강 씨는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힘으로 순덕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저것을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나 눈을 못 감는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에 소스라치게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이미 한치록이 횃불을 들고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저것만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순덕은 반다지 위를 온몸으로 덮으며 절규하였지만 한치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년아, 시어미가 죽어가는데 고작 물건 따위가 중하냐? 썩 비키지 못할까? 한치록이 하인들에게 호령을 내렸고 건장한 머슴들이 달려들어 순덕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순덕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피 묻은 손을 뻗어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허공을 긁어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처절한 비명이 마당을 울렸으나 안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덕은 낡은 반다지 하나와 함께 대문 밖 그 차디찬 진흙탕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한치록은 대문을 닫고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는 마치 순덕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지요. 하늘도 그 기막힌 사연을 아는지 검은 구름 사이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쇠. 날은 어두워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데 순덕은 흙투성이가 된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넓은 천지간에 갈 곳도 없었고 오라는 곳도 없었지요. 친정으로 가자니 늙으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꼴이요. 이대로 죽자니 두고 온 어린 세준의 눈망울이 아른거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순덕의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반다지와 함께 내던져질 때 반다지 귀퉁이에 매달려 있던 작은 노쇠 열쇠였습니다. 순덕은 홀린 듯 열쇠를 쥐고 진흙탕에 나뒹구는 반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 시아버지가 불태우려 했던 것,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으나 순덕은 무엇에 이끌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반다지를 자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괴짝은 천근만근 묵직하였지요. 자물쇠는 오랜 세월의 녹이 슬어 뻑뻑하기만 하였습니다. 혹여 열쇠가 부러질세라 순덕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힘을 주어 돌리는 순간 손끝에 둔탁한 진동이 전해지며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힘겹게 입을 벌렸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선명한 금속음은 순덕의 꽉 막힌 운명이 비로소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마른 침을 삼키며 삐걱거리는 뚜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금은 보화도 값비싼 비단도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꿉꿉한 곰팡내와 함께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보따리들이 빈틈없이 가득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의아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맨 위에 놓인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품속에 넣어 조심스럽게 펼쳐본 삼배천. 어두운 달빛 아래 드러난 그림을 보는 순간 순덕의 심장은 멎는 듯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열해 전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정어머니의 그림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그린 소나무, 그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순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손을 떨며 다른 보따리들도 하나둘 펼쳐보았습니다. 진달래꽃이 그려진 천, 수박이 그려진 종이, 붉은 감이 그려진 헝겊, 꽃신이 수놓아진 조각보, 솜을 넣어 꿰맨 서툰 버선 한 짝. 오랜 세월 한치록이 태우라고 호통칠 때마다 강 씨가 아궁이로 가져갔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 줄 알았던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반다지 속에서 고스란히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순덕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슬픔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열해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어리석은 며느리의 피 끓는 참회였습니다. 죽음으로 비밀을 지켜낸 시어머니의 그 숭고한 희생 앞에 순덕의 가슴은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온몸을 적시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기이하게도 순덕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문 밖 진흙탕에 주저앉아 반다지를 생명줄처럼 끌어안은 채 순덕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여 앞에 선 여인, 밤새 흘린 눈물이 말라붙어 퀭한 눈으로 맞이한 새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유약한 순덕이 아니었습니다. 반다지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그림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강 씨가 열해를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랑의 증거이자 이 집안의 지독한 미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섰을 펄언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한씨 종택 마당은 곡소리와 함께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강 씨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한치록은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아내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려 하였습니다. 상여가 막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 멈추시오.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지더니 흙투성이가 된 순덕이 상여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꼴은 처참하였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장정들도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치록이 기가 차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밤이 어디라고 행패냐? 내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거늘 어디서 낯짝을 들고 나타난 게야. 아버님, 그의 입 다무십시오. 순덕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장내 행렬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말대꾸 한 번 못하던 며느리의 돌변에 한치록마저 흠칫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폐류는 아버님이 저지르신 것이옵니다. 평생 어머니를 핍박하시고 자식된 도리로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게 하신 아버님이 폐륜이 아니시옵니까? 순덕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반다지를
마당 한복판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볼품없는 나무 괴짝에 꽂혔습니다.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부정 탄다고 태워버리라 하셨던 것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오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반다지 뚜껑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보따리들을 꺼내 허공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수십 장의 삼배와 종이와 천 조각들. 그것은 그냥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먹물로 그린 소나무, 진달래, 수박, 감, 꽃신, 밥그릇. 글 모르는 친정 어머니가 딸을 그리워하며 보내온 그림들이 하얀 나비떼처럼 상여 위를 덮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타들어가 있었지만 형태만은 온전하게 남아 열해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치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떨어진 삼배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열해 전 자신의 눈앞에서 아궁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순덕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며느리 친정 물건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3대 독자가 잘못된다고. 보십시오. 열해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보따리들을 열해 동안이나 이 집안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망했습니까? 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세준이가 잘못되었습니까? 한치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순덕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탄다며 기겁했던 그 물건들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열해나 있었음에도 집안은 건재하였고 손자는 총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집안을 지킨 것은 아버님의 그 썩어 빠진 미신이 아니라 며느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려 했던 어머니의 이 숨겨진 사랑이었습니다. 순덕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한치록의 심장을 꿰뚫었고 노인은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신념이 아내의 죽음과 며느리의 폭로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상주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림들을 바라보던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강씨가 순덕에게 전하려다 끝내 전하지 못한 불에 그을린 꽃신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어이 순덕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일 놈이오. 어머니가 이렇게 당신을 지키려 하셨는데 나는 숨기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세준도 달려와 순덕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어머니 지키라고 하셨어요.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한치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한치록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여 위에 떨어진 그림 한 장을 집어들려 하였으나 바람이 훅 불어 종이를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죽은 아내가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처럼. 한치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위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잘못된 신념으로 가족을 파괴한 죄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순덕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상여 위에 흩어진 그림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강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잘했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은 세준의 손을 꼭 잡고 상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십시오. 남은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꽃신. 그날 이후 순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래 행렬을 막아서고 시아버지의 잘못을 꾸짖었던 그날의 사건은 순덕을 천대받던 며느리에서 한씨 종택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한치록은 장례를 치른 직후 평생 믿어온 미신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충격과 죄책감의 풍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한때 호랑이처럼 호령하던 그는 이제 제 손으로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오늘은 쑥을 넣고 죽을 쑤었습니다. 순덕은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입에 죽을 떠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수 없는 것이라며 밥상을 엎었을 한치록이었으나 이제 그는 며느리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짐승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가 정작 자신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지요. 도윤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불 속에 숨는 겁쟁이가 아니라 병약한 몸을 이끌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기 시작하였고 순덕이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면 묵묵히 친정 나들이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순덕은 13해 만에 백발이 성성해진 친정 어머니 김씨를 끌어안고 회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 그림으로만 딸의 안부를 물었던 그 어머니. 딸이 소식을 보내지 않아도 계절마다 보따리를 꾸려 장군 편에 보내기를 10해나 계속했던 그 어머니. 두 사람은 금강벼랑 아래 소나무 그늘에서 한나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강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낡은 반다지와 그 안에 켜켜이 쌓인 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또 한 번 변한다는 10해가 지났습니다. 한씨 종택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고 있었고 대문 밖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장원급제요. 한씨 종택 도령 세준이가 장원급제를 하셨소. 마을 어귀에서부터 청사초롱을 앞세운 행렬이 들어오고 그 맨 앞에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늠름한 청년 세준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세준이 말에서 내려 순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은 장성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장하다, 내 아들.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세준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물건 하나를 꺼내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세준이 한양시전에서 직접 구해온 붉은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반다지에서 봤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외할머님께서 어머니께 보내셨던 그 꽃신 그림 말입니다. 이제 그림이 아니라 진짜 꽃신을 신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순덕은 꽃신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였습니다. 그 옛날 가난한 친정 어머니가 사주지 못해 그림으로만 그려보냈던 꽃신. 시어머니 강씨가 아궁이 불길 속에서 훔쳐내어 10해를 지켜주었던 그 꽃신 그림. 두 어머니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아들의 효심이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고 곧장 뒤편 사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강 씨의 위패와 함께 그 전설 같은 낡은 반다지가 보물처럼 모셔져 있었지요. 어머니 보이십니까? 세준이가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우리 세준이가 어머니 뜻대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혼자서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한치록도 하인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사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자의 장원급제 소식에 말라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위패를 향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당신이 옳았어. 우리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네. 한치록의 퀭한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너무 늦어버렸지만 잘못된 신념으로 평생 가족을 괴롭혔던 노인의 뼈저린 참회였지요. 순덕은 그런 시아버지를 조용히 다독이며 강 씨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피어오르는 하얀 향 연기는 마치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처럼 순덕과 가족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끝 이야기. 어느 따스한 봄날 순덕은 양지 바른 누마루에 앉아 손녀의 머리를 빗겨 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세준이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 반다지에는 뭐가 들었어요? 호기심 많은 손녀가 사당에 모셔진 반다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저기에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이 들어있단다. 부적이요. 어떤 부적인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차가운 편견을 쫓아내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부적이란다. 순덕은 먼 하늘을 응시하였고 구름 사이로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요. 진심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친정 어미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서툰 그림을 그렸고 시모는 그 마음이 다칠세라 열해를 목숨 걸고 반다지 속에 숨겨두었지요. 비록 글자 모르는 투박한 방식이었으나 두 어머니가 합작하여 지켜낸 것은 단순한 보따리가 아닌 자식을 살리려는 뜨거운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황금이나 넓은 땅 문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드는 부모의 그 절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낡은 반다지가 긴 침묵 끝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뭉클해지신 장면이 있으셨다면 어떤 대목이었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야담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꿈속 야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